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제도 첫 번째, 기계제도 통칙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계제도라고 하면 설계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도면에 표시한 것을 기계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기계제도에는 일정한 규격이 있고 세개 규격에 맞게 도면을 작성해야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기계 제도의 규격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그 종류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ISO죠. 국제표준화기구. 그리고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한국공업규격, KS 규격을 많이 사용합니다. KS 규격은 그 분야에 따라서 여러가지 분류 기호로 나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KS 규격은 KSA라고 하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계 분야는 KSB, 그리고 CD까지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면의 규격입니다. 도면을 작성하기 전에 일정한 양식을 가진, 크기를 가진 용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도면의 크기 또는 도면에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양식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의 크기는 보통 A열 사이즈를 많이 사용하고요. 용지 크기를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지 크기는 A3 사이즈나 A4 사이즈를 많이 사용하죠. A4 사이즈는 프린트 용지로 행정적인 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지의 크기입니다. 도면에서는 A3 크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A열 사이즈의 관계는 A4 사이즈를 기준으로 A4를 두 개를 겹쳐 놓은 크기가 A3의 크기와 같고, A3 두 개를 겹쳐 놓은 크기가 A2와 같죠. 그리고 A2를 두 개를 겹쳐 놓은 크기가 A1과 같고요. A1을 두 개를 겹쳐 놓은 크기가 A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0 사이즈의 크기는 1189 곱하기 84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297 곱하기 210을 꼭 외워두고 있습니다. A4 용지 사이즈는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작은 치수를 곱하기 2를 하면 A3 사이즈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작은 치수를 곱하기 2를 하면 A2 사이즈가 나오죠. 이 중에서 작은 치수를 곱하기 2를 하면 840 근처에 나오는 A1 사이즈가 나오고요. 이런 방법으로 암기를 해두면 좀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를 곱하기 2를 해서,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와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A1 사이즈, 이 사이즈를 물어보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죠. 다음은 도면에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양식입니다. 도면의 크기가 정해졌으면 그 안에 맨 종이에다가 그냥 도면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이 도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윤곽선입니다. 제도 영역 안쪽에 굵은 실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제란 중요하죠. 표제란에는 보통 도면 형식이나 작성 일자, 척도, 그리고 제목, 도면명,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표제란 바로 위에 부품란이라는 게 있는데요. 각 부품에 대한 명칭이라든가 번호, 수량, 재질 등을 나타내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저자 어드바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에 구비해야 될 요건으로 도면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대상물의 도형과 함께
필요로 하는 구조, 조립 상태, 치수나 이런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애매한 해석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뜻을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확성이나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이 첫 번째 있는 게 정확성이겠고요. 두 번째 있는 게 보편성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면의 보존 관리 또는 복사하거나 검색하는데 용이해야 합니다. 도면이라고 하면 이러한 특성을 꼭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겠죠. 그 다음 반드시 있어야 될 양식 중에 하나가 중심 마크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기준을 잡기,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양식인데요. 굵은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종이에다가 첫 번째 윤곽선이라고 하는 이 네모난 선을 그려주죠. 그렇죠? 보통 0.7mm 굵기로 많이 그리게 됩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게 윤곽선이고요. 그리고 표제란, 여기 이제 표제란을 적어 두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도면 작성 일자, 도면 주간 부서, 뭐 도면 형식, 그리고 척도 이런 것, 투상법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기본적인 도면이 갖추어야 될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중심 마크, 여기 네 구탱이에다가 네 면에다가 중심 마크를 주게 되는 것이죠.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중심 마크를 4개를 주게 됩니다. 중심 마크의 역할은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 도면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도면의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윤곽선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표제란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가 안 써져 있는데 중심 마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꼭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 중 3개가 바로 윤곽선, 표제란, 중심 마크입니다. 이 위에 뭐 구역 표시라든지 여기 A, B, C 그리고 1, 2, 3, 4, 5, 6번 이게 구역 표시죠. 그리고 재단 마크, 여기 끝에 모서리 네 쪽에 있는 곳이 재단 마크입니다. 그리고 비교 능금, 여기 있는 비교 능금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속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양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식들을 살펴보았고요. 부품을 보통 손바닥만한 종이보다 작은 크기의 부품을 도면화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뭐 아파트 도면 같은 경우 종이보다 아파트가 너무나 크게 되죠. 그걸 이제 그림으로 축소시켜서 나타내기 위해서 척도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척도는 A 대 B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오른쪽이 실제 치수입니다. 실제 치수. 그리고 왼쪽 A에 해당하는 곳이 도면에서의 치수입니다. 도면 치수. 실제 크기가 2라고 하면 도면에서는 1로 줄여서 했어요. 반으로 줄여서 그려줬어요. 그럴 수 있겠죠? 또는 실제 크기가 1인데 도면에서는 그대로 적어줬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실제가 1인데 도면에서는 2배 크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현척, 축척, 배척으로 나누는데요. 현척은 도형을 실물과 같은 크기로 그리는 경우 1대1 비율이 되겠죠. 1대1 척도가 되겠고요. 축척은 실물보다 작게 그리는 경우, 그래서 1대2 실제 치수가 더 큰 경우, 배척은 실물보다 크게 그리는 경우 2대1 이렇게 되겠죠.
현척, 수척, 배척의 개념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축척 값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었고요. 척도의 기입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도면을 그리는 데는 공통적으로 사용한 척도는 표제란에 기입한다. 그래서 척도는 표제란에 기입을 하죠. 같은 도면에서는 보통 척도를 같이 쓰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같은 도면 내에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그림에 이용한 척도를 표시한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제란에는 1대1 현척이라는 걸 기입을 했는데요. 2번 부품,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있는데 2번 부품은 현척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얘는 현척 1대1 현척인데 얘는 현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척도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그림 부근에 근처에다가 적용한 척도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기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일부 규정한 척도 값으로 그리지 못할 경우에는 부품번호 옆에 기입하며 비례척이 아님 또는 NS not to scale, non scale로 표시한다. 그래서 척도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비례적인 척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S라고 하는 non scale, not to scale 이라고 하는 이 기호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써준다. 비례척이 아님, 이것도 기호입니다. 두 가지 정도의 하나를 써준다. 그래서 세 가지 기입 방법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선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선의 종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선의 종류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의 종류와 용도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요.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고 보이는 부분, 눈에 보이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숨은 선은 파선이라고 하고 은선이라고도 하죠. 점선으로 나타내는데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중심선은 도형의 중심, 기준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가상선 자주 나오죠. 가상선. 가는 2점세선입니다. 가는 1점세선은 한 번은 길게 그리고 한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한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1점세선이고요. 한 번은 길게, 두 번 짧게, 한 번 길게, 두 번 짧게 이렇게 나눈 것을 2점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상선은 물체가 이동한 운동 범위를 나타내거나 인접 부분이나 되풀이되는 도형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선 중요하고요. 특수지정선도 중요합니다. 얘는 굵은 1점세선이에요. 그래서 특수지정선은 특수 가공을 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특수지정선 종류도 그리고 용도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단선, 자유실선, 가는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가는 실선도 같은 말입니다. 가는 자유실선. 그래서 잘려져 있는 경계를 나타낼 때는 파단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잘린 면을 나타낼 때는 해칭이라는 걸 사용하죠. 이제 다음 시간에 단면도에서 나올 텐데요. 그때 단면을 나타내는 것을 해칭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가는 실선. 가는 실선은 따로 치수선이나 치수보조선, 지시선, 회전단면선, 공차의 문자 또는 수면 위치 등은 그냥 가는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가는 실선의 용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바깥에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곳은 외형선으로 나타냈죠. 그리고 지금 이 손잡이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은 숨은 선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핸들이 이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원호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운동 범위를 지금 운동하는 그 가상선으로 이렇게 나타낸 걸 이점세선으로 나타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잘라냈죠. 파란색으로 나타낼까요? 이 부분은 여기를 파란색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그 내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잘려져 있는 면은 이렇게 해칭으로 나타내 있고 지금 이렇게 파란색은 가는 실선, 파단선에 해당하는 것이죠. 파단선에 해당합니다. 파단선은 자유실선, 가는 자유실선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선이 중복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선이 겹치게 되는데 그런 겹쳐지는 경우에는 선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겹쳐지는 경우에는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외, 숨, 절, 중, 무, 치 이렇게 해서 외숨절중 무치 가장 1번이 되는 게 외형선이죠. 눈에 보이는 그 선이 가장 중요한 선이죠. 그쵸? 그 다음 숨은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보조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좀 더 추가를 해보자면 외형서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게 문자나 기호, 숫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 우선순위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외숨, 절중, 무치 도면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의 크기는 이 문자의 높이를 크기로 정해서 사용합니다. 문자 사용의 원칙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